영화 승부를 보고 왔습니다. 어린 이창호가 기차를 타고 있고 기차 밖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배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잔잔한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 이창호는 기차 창문 밖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런 이창호를 담담하게 보내면서 조용하게 별로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별 장면이 막 울컥하게 느껴졌어요. 기차를 타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에서 예전에 제 모습을 본 거예요. 20대 때 저는 뭔가 그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답답했을 때 아침 일찍 대전역에 가서 기차를 탔고요. 떠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냥 서울로 떠났었어요. 비록 그날 밤 당일 늦게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 하루 동안 집을 떠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행위가 저에게는 뭔가 제 자신을 다스리는 의식 같은 거였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계속 살아야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집에서 매일 막 잔소리만 듣고 하대받는 것 같은 이 집에서 내가 자존감을 갖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면 내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짧은 일탈이었지만 아주 조금은 마음이 정리된 듯한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영화 승부에서의 초반 기차씬은 저와는 의미가 좀 다르죠. 저는 가족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제 스스로 저 혼자 마음의 벽을 쌓고 집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었는데 어린 이창호는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고향집에 남겨두고 혼자 거친 세상으로, 바둑이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였는데요. 진정한 나를 만나려면 내 알을 깨고 스스로 나와야 한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고전에 그 데미안이었나? 아무튼 거기에 유명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알을 깨고 스스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직 뭔가가 완벽하게 딱 결정된 게 없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의 청춘이 내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떠나는 새로운 시작처럼 그 기차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여자들에 비해서 감정 표현을 조금 적게 하는 편이잖아요. 속으로 절제하고요. 그래서 그 떠나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막 쓰린 마음, 막 안쓰러운 마음, 이제 서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슬픔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표정으로, 정적인 표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겉으로 안 울고 마음으로 울잖아요. 속으로. 그게 그 가족들이 헤어지는 기차씬에서 느껴졌어요. 어쨌든 어린 이창호는 그렇게 가족의 품을 떠나서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바둑을 더 배우게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창호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청소년 정도의 모습으로 나와요. 정확히 몇 살의 이창호를 감독님과 작가분이 연출하고 의도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한창 막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의 이창호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모습에서 이창호의 그 행색에서, 표정에서, 얼굴 느낌, 눈빛에서 외로움과 막 고립감이 느껴졌어요. 내면적인 갈등과 어떤 내 안의 상실감, 내 재능에 대해서, 내가 실력이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막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막 쭈그리고 어깨 움츠리고 짜장면을 막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짠했고, 그 숨기고 싶은 모습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울컥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외로움을 달래면서 혼자 밥을 먹었던,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모습이 생각났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을 숨기면서 살았을까 싶은 마음에 막 코끝이 찡할 정도로 슬펐어요. 막 혼자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면서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좌절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제 어린 시절에 좌절했던 모습이 이렇게 막 겹쳐 보이면서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 이창호가 스스로 확신이 없고 주위에서 칭찬은커녕 네 실력은 더 줄어들었고 한심해, 이런 그 평가를 당하면서 바둑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평가절하를 당했으니 계속 그런 말이 들었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러면서 신발끈은 또 풀려 있고, 그런 모습에서 그 청춘의 생기나 밝음이 전혀 없는 근심만 가득한, 걱정만 가득한 얼굴이 보였는데요. 저도 어딘가에다 제 마음을 막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그냥 삭히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딱 그런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나를 안 보고 있을 때 더 그런 표정이 자연스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 그 장면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창호가 버스표를 들고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신발끈에 풀려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걸 스스로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찰나에 막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일렁임이 있었겠죠. 그때 그 스승이 나타나요. 스승이 나타나서 신발끈을 직접 묶어주면서 제자인 이창호의 바둑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떠나려던 그를 붙잡습니다. 인정의 말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너 지금도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 정도로도 괜찮아, 이렇게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인정의 말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눈이 높아졌고요. 그런 기대치와 나의 욕심에 비해서 성과는 바닥이나 있고 결과물은 없어요. 결과물이 있어도 별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했던 그 과정을 인정받기보다 트집 잡고 깎아내리고 내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서 날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더 스스로가 자기 검열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창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스승의 집으로 돌아가서 바둑을 배우고 훈련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돼서 스승과 제자의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어떻게 두 사람의 그 바둑으로 펼치는 명승부가 펼쳐지는지, 얼마나 고요함과 뜨거움이 함께 그 자리에 공존하는지 영화를 보고 직접 가슴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영화 후반쯤에는요, 무심과 성심이라는 말이 화면에 크게 한자로 나와요. 무심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고 성심, 마음을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겉으로 티나게 막 드러내진 않지만 각자 스스로 내면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무언가에 계속 무심해지려고, 계속 뭔가를 비워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나를 통제하고 있고, 또 다른 무언가에는 내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애를 쓰면서 무심과 성심을 다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영화의 그 배우들의 연기만으로 그 자체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본 영화 승부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올게요.